오늘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론적으로 통화 정책에는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조작, 지급 준비율 조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개시장 조작을 보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팔면서 시장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본원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국채를 100억 달러어치 사들였다고 하면 중앙은행 재무상태표에는 100억 달러만큼의 국채가 생기는 거고, 자산에 그 반대급부로 돈을 푼 거예요. 100억 달러를. 그게 이 재무상태표 부채의 지준금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국채는 어디서 사들입니까? 국채 시장에서 사들이겠죠. 그러면 그 국채를 판 민간인은 그 돈을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은행에다가 예금의 형태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결국 100억 불의 돈이 예금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건 은행 시스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다음에 리저브, 준비금이 100억 불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일단 본원 통화가 100억 불만큼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 시스템에 100억 불의 그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제 그게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또 신용 창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디맨드 디파짓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일단 그 기본 씨앗, 본원 통화는 이렇게 100억 불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이제 RP금리고 미국에서는 페더럴 펀즈 금리인데, 미국에서 만약에 기준금리인 페더럴 펀즈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모양이 페더럴 펀즈 마켓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 페더럴 펀즈 레이트이 낮을수록 그만큼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고, 공급 곡선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니까 이게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1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그걸 2만큼 낮추기로 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을 이렇게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고, 그만큼의 돈을 페더럴 펀즈 마켓에 풀면 되는 거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그만큼의 국채를 사들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1번에서 2번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이게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NBR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NBR은 Non-Borrowed Reser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장에 풀리는 리저브, 유동성, 본원 통화는 Non-Borrowed Reserve라고 그러고요. 조금 있다가 배울 재할인 조작을 통해서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 본원 통화를 Borrowed Reserve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과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이름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지금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NBR1이었던 유동성이 NBR2로 늘어나서 이 차이만큼 추가 유동성이 더 늘어났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전체 지준금은 NBR에다가 BR을 더해서 구하는데, 이 BR은 Borrowed Reserve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있다가 배울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 늘어났다 줄어드는 유동성 지준금을 의미한다. 자,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이고 공급 곡선이 수직인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재할인율 조작은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중은행한테.
지금 이 예제에서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100억 달러만큼 더 대출이 일어나도록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대출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자산이고 그만큼 돈이 풀렸으니까 준비금, 지준금이 100억 불이 늘어난 거죠. 시중은행은 100억 불만큼 돈을 받아갔으니까 지준금이 100억 불이 늘어났고 대신 이 대출은 갚아야 될 부채예요. 중앙은행에 갚아야 될 부채.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래서 디스카운트 론이 부채로 지금 100억 불이 잡힌 겁니다. 이건 재무상태표 얘기고,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공개시장 조작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재할인율 조작에서는 재할인율의 크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설명이 말로 얘기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재할인율이 그 전에 3%인데 2.5%로 줄인 거예요. 원래는 3%였는데 재할인율이 이게 3%였는데 2.5% 줄였지만 하나도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안 돼요. 어떨 경우에 Federal Funds Rate이 그거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지금 Federal Funds Rate이 한 2%, Federal Funds Rate이 2%인데 재할인율은 보통 그것보다 Federal Funds Rate이 미국에서 기준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한 1% 높은 선에서 재할인율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0.5% 낮춰봐야 은행들끼리 돈 빌리고 빌려오는 페더럴 펀드 마켓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재할인율을 3%에서 지금 페더럴 펀드 레이시 2%라고 가정을 하면 재할인율 3%에서 2.5% 낮춰도 실제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안 빌리려고 할 것이다. 왜? 2.5% 중앙은행한테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 2.5%는 은행들끼리 돈 빌리고 빌려올 때 2.5%는 은행들끼리 돈 빌리고 빌려오는 시장 페더럴 펀드 마켓의 2%보다 높기 때문에 재할인율은 3%에서 2.5%로 낮춰봐야 실질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돈을 안 빌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재할인율 조작이 효과가 있으려면 만약에 페더럴 펀드 시장의 금리가 2%일 때 그거보다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할인율은 페더럴 펀드 레이시 2%일 때 그거보다 낮은 재할인율 1.8%라고 하면 그리로 돈이 확 몰린다는 거죠. 이 시장의 이 공급 곡선이 말이죠. 이게 정책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책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하로 이게 결정이 되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돈을 빌리던 시중은행들이 전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보다 낮은 재할인율이 1.8%로 결정이 되면 요만큼의 돈을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이 페더럴 펀드 마켓 무시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유동성을 우리가 BR, Borrowed Reserve라고 그래요. 아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늘어난 유동성, 지준금을 Non-Borrowed Reserve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는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 늘어난 지준금을 Borrowed Reserve라고 그런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통화정책 중에 이제 지불 준비율 조작이라는 게 있는데, 지불 준비율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지불 준비금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정 지불 준비율, 뭐 10%면 10%, 예금의 10%는 법적으로 대출을 못 해주게 요구를 할 수 있죠. 또는 20%. 그래서 이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을 조절하는 건데, 이 required reserve가 늘어나면 그만큼 은행들은 대출을 못 해주니까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required reserve가 줄어들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required reserve rate를 올렸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시중은행은 더 많은 돈을 required reserve로 갖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못 갖고 있으면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페더럴 펀드 마켓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파란 선에서 수요 곡선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페더럴 펀드 마켓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올리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불 준비율 조작의 결과로 페더럴 펀드 마켓의 파란 선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되면 required reserve rate이 오르게 되면. 그렇지만 지불 준비율 조작의 경우는 이게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 창출되는 돈의 수준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통화는 줄어드는데 required reserve rate를 올리면 본원 통화에는 영향을 안 줘요. 즉 non-borrowed reserve와 borrowed reserve, 이게 지금 non-borrowed reserve 그대로죠. borrowed reserve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불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파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페더럴 펀드 마켓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올렸지만 이 non-borrowed reserve는 그대로잖아요. borrowed reserve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불 준비율 지불 준비율 재할인율 조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불 준비율 조작은 non-borrowed reserve와 borrowed reserve에 모두 영향을 주지 않고 리저브는 본원 통화는 그대로예요. 다만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을 못 해주면서 파생 통화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파생 통화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앞에 그림에서는 Federal Funds Rate 금리는 올라갔지만 그 리저브는 그대로인 거에 이렇게 숨어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불 준비율이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됩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이나 재형저축은 지급준비율이 없고 정기예금이나 뭐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2%고 나머지 요구불예금에는 7%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또 조금 다른 식으로 지불준비율 적용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진국의 경우는 이 지불준비율 조작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뭐 또 효과성의 문제로 지불 준비율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한다. 오늘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